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그리고 토요일에 업로드 되는 거는 사실 뭘 올려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안 봐요. 토요일 되게 바쁘잖아요. 이게 술 먹고 이제 뭐 좋은 거 하고 바쁘니까. 그래서 저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오늘은 좀 날로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게 매일매일 올리다 보면 이게 좀 힘들어 사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정도 날로 먹어도 좀 여러분들은 대승적인 마음으로 양해해 줄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결혼 이야기를 또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혼 이야기면 그냥 우리나라 미혼 남녀들이 생각하는 결혼에 대한 이미지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 통계로 한번 주워와 봤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뭐 결혼에 대한 이미지가 이게 10년 전과 지금이랑 생각해보면 나도 10년 전이랑 지금 비교하면 지금 거의 완전 개박살났다 보면 돼. 10년 전과 비교해서 사회적인 이게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다 보니까 다 이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뭐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미혼 남녀들의 결혼에 대한 생각에 대한 이 결과도 제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로 일단 결혼에 대해서 필수냐 필수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지금 와서는 미혼 남녀 74%가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라고 이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74%나 이제 필수가 아니다. 사실 뭐 결혼이 필수는 아니죠. 옵션 같은 건데 근데 이게 74%가 아니다라고 말한 건 생각보다 굉장히 좀 높은 수치였거든요. 저도 이거 보고 조금 깜짝 놀랐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게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결혼은 선택이다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똑같이 결혼을 한다고 해도 글쎄 뭐 결혼은 그래요. 이렇게 남자 여자 이게 어떻게 뭐 여초 커뮤니티 가면 남자는 꿀 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남자 꿀 빠는 거 아니거든. 둘 다 좆되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결혼한 사람 많이 살펴보잖아요. 살펴보면 결혼의 특성 자체가 여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아쉬울 게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난 우리 과거의 사회를 보다 보면 과거 산업화 이전에는 어차피 여자의 그런 생산활동 자체가 거의 힘들었잖아. 근데 이게 산업화 이후 여자가 이제 혼자 살 수가 있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서 여자들이 내려놓으면서 얻을 수 있는 메리트들이 충분히 있거든. 훨씬 더 자유롭게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어떻게 남자보다는 그래도 여자가 내가 봤을 때 동일한 조건이라면 더 재밌게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출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 쪽에서는 조금 더 이게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실제로 이건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다 똑같이 일어났던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유럽이랑 우리나라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미 유럽은 그런 것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서 굉장히 큰 문제가 한번 생기고 난 다음에 아 서로 좆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돼서 뭔가 이제 조율점과 타협점이 나온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나오기 전이다. 아직 확실한. 그래서 요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결혼이 필수가 아니다라고 꼽은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싱글의 삶을 즐기고 싶어서가 가장 높게 나왔어요. 굉장히 압도적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결혼이라는 게 사실 뭐 결혼 안 하고 살잖아. 재밌게 살 수 있거든. 그래서 압도적이야. 46.7%가 싱글의 삶을 즐기고 싶어서였고 그리고 27.1%가 누군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생존에 관련된 부분이죠.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게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 되게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내 친구들 얘기 들으면 애 낳고 나면 애 낳은 거 되게 좋아해. 보통 다 좋아하더라고. 다 좋아하는데 근데 그 책임감이라는 게 어마무시하거든. 근데 문제는 이게 싱글의 삶을 즐기고 싶어서 이게 약간 좀 치명적인 딜레마 중에 하나거든요. 뭐가 치명적인 딜레마라고 얘기하면 결국에는 싱글의 삶을 즐기거나 결혼을 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어느 쪽을 해든 후회가 남는 것 같아.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을 한 사람을 싱글의 삶을 이렇게 부러워하게 되고 싱글의 삶을 이렇게 살잖아. 충분히 살고 난 사람은 또 결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사람은 이게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향한 열망하는 것들 이것들이 그냥 본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러나 저러나 사실 이렇게 살면 후회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필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꼽은 가장 큰 이유는 내 편이 생기고 의지할 수 있다를 큰 이유로 꼽았는데 근데 이건 굳이 뭐 여러분의 편의를 원하는 거면 굳이 이렇게 결혼을 안 하셔도 되거든요. 결혼 같은 거 안 하시고 그냥 열심히 오락 같은 거 하셔도 여러분 편 들어주는 사람 많잖아요. 같은 길드원에 있으면 이제 길드장님 이렇게 하시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이면에 있는 것들은 그런 게 있죠. 내 편이 생기고 의지할 수 있다라는 요 이면에 있는 것들은 가정이라는 하나의 그런 것들 좀 더 강력한 그런 이제 자신만의 혈연 집단을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혼인 건수는 뭐 매년 감소하고 있죠.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고 뭐 애도 우리나라 출산율 뭐 장난 아니잖아.
전 세계에서 제일 낮다 말해도 무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결혼 연령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걸 봤는데, 과거 나이를 지체하는 결혼 정년기가 사라졌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혼 정년기가 언제냐 물어보니까 55.6%가 배우자로서 좋은 사람이 생겼을 때 결혼 정년기다 했는데, 그리고 24.3%가 심적으로 준비가 되었을 때가 결혼 정년기다. 그리고 12.5%가 안정된 직장을 가졌을 때가 결혼 정년기다라고 말했는데, 아, 이건 씨발 개소리지. 이거는 결혼 정년기는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결혼 정년기란 건 뭐냐면, 결혼을 하기 쉬운 가장 조건적인 나이가 있어요. 그게 나이나 스펙적으로 따졌을 때 일반적으로 지금 와서 제가 봤을 때는 남자는 30대 중반인 것 같아요. 요즘 와서는 30대 35 언저리인 것 같고, 여자는 30 언저리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요때를 놓치게 되면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배우자로서 좋은 사람이 생겼을 때 그때가 결혼 정년기예요 라고 말하는 것들은 뭐 솔직히 말하면 정신승리고, 통계적으로 35살을 넘어가게 되면 여자들은 둘 중에 한 명이 평생 미혼으로 살게 되고, 남자는 35 기점으로 25%가 미혼으로 살거든요. 남자의 데드라인은 뭐 여자보다는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여튼간에 요 기점 때라는 건 무조건 있으니까, 요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이런 정신승리 말에 이렇게 설레발에 속지 마시고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이 경각심이란 말도 되게 웃겨.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된단 말이야. 뭐 자기 인생 꼴린 대로 사는 거지. 결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결혼 비용으로 나왔고요. 미혼들이 생각하는 적정 결혼 자금은 5천에서 8천만 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좀 이게 결혼 자금이 다르게 나왔는데, 5천에서 8천 정도면 뭐 나쁘진 않죠. 근데 실제로 5천, 8천이면 지방에서는 별 문제 없거든요, 이게. 지방에서 5천, 8천으로 시작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서울 사람들이 난 이런 거 보면 진짜 불쌍하다. 서울 사람들이 너무 빡셔, 진짜. 그 서울시티, 그게 진짜, 너무 힘든 것 같다는 느끼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본 여자들이 떠오르는 게, 일본에는 뭐 집회오라 이런 얘기가 없잖아. 거기는 그냥 드라마 같은 거 보더라도 그냥 원룸, 조그만 원룸에서 둘 다 시작하거든. 그게 드라마가 보통 시대상을 반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시작하는 부부들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드라마는 그런 거 아예 안 나오잖아. 우리나라는 전부 다 이게 재벌에 막 이게 나이 30에 본부장 찍고, 그러다가 이제 애 딸린 유부녀한테 사랑에 빠지고, 아, 뭐 항상 드라마 이따위야, 이씨. 이게 내가 봤을 때 좀 이상하게 나왔다 싶은 게, 이 표본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 조사한 이런 표본 자체가 뭐 이게 300명, 400명, 그래서 이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약간 좀 개판으로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요거 결혼 비용에 대해서 5천만에서 8천만 원이라고 나온 요거는 이제 취업 포털 커리어 어딘지 모르는데 여기 출처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그거 말고도 이제 시대가 지나니까 뭐 여러 가지 가치관에 대한 변화도 있고, 뭐 일단은 뭐 가족을 이게 중요시해 이렇게 하게 했던, 우리나라 원래 유대가 약간 그랬잖아요. 가족을 중요하게 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조카라 내가 먼저 잘 사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여러분이 잘 돼야지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 친구나 가족을 챙겨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뭐 닥치고 여러분부터 잘 되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결국에는 뭐 결혼에 대한 책임감과 경제적인 부담감으로 비혼을 택하는 사람들도 많고 있다라는 그런 마무리로 이렇게 마치게 됐는데, 우선은 뭐 여러분에게 결혼은 선택인가요, 필수인가요에 대해서 뭐 각자의 생각 따라 다르겠죠. 선택인 사람한테는 선택일 수도 있고, 필수인 사람들은 필수일 수도 있겠는데, 근데 지금 와서 결혼을 필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다만 하나 확실한 거는, 아까 말한 대로 결국에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열망을 가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 하게 되면 무조건 후회가 오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완벽한 그런 남자의 그런 이상적인 그런 라이프는 뭐냐면, 정말로 사랑하는 여자가 결혼을 해. 정말로 사랑하는,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이게 가정을 꾸리고. 근데 이 사랑이란 건 원래 뻑행 하들리 하거든. 전쟁이 동반된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 전쟁에 지쳐서 결국엔 이혼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나는 이게 남자의 그런 인생은 그런 이혼과 함께 완벽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나는 사실 그래. 이게 애를 내가 보고 싶거든. 내가 애를 가지고 싶거든. 그래서 이혼하고 나서도 양육권이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뭐 집에서도 이렇게 밥도 해주고 있고 다 해줄 수 있어. 물론 애한테는 그걸로도 부족하지. 애한테는 엄마가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남자의 인생이라는 게 그런 뭔가 이혼과 함께 완벽해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 주변에 이렇게 살고 있는 애 있거든. 결혼하고 이혼하고 애도 자기가 키워. 남자애도 지가 키우는데, 이 새끼가 살고 있는 그 인생이 말 그대로 포식자 그 자체의 인생을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내가 봐도 와, 저건 진짜 워너비다 싶을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인생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법적으로는 되게 힘들어요. 법적으로는 여자가 이게 아무런 직업이 없고 남자가 직업이 아무리 빵빵해도 이게 여자가 내가 양육권을 가져가겠다면 그걸
뺏어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싫든 좋든 그게 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통계적으로도 애는 엄마랑 크는 게 정서에 좋단 말이야. 그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뭔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냥 뒤졌다 생각하고 살아야지 뭐 어쩔 거야. 어쨌간에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비혼으로 살든 아니면 뭐 결혼을 필수로 생각하든 여러분이 인생이니까 여러분 꼴린 대로 살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좀 착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 비혼으로 살겠다는 말이 결혼을 안 하겠다는 말이지 빠우리를 안 하겠다는 말은 아니란 말이야. 그 좋은 걸 왜 안 해, 그게. 그리고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계속 사람을 만나잖아요. 계속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게 보통 결혼 생각이 오게 된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게 방금 전에 설문 1위가 뭐가 나왔어요. 결혼을 하기 싫은 설문 1위가 싱글의 삶을 즐기고 싶어서라고 했잖아. 근데 계속 이렇게 사람 만나다 보면 내가 더 이상 싱글의 삶을 즐길 수가 없다라는 그때 생각이 들잖아, 본능적으로. 그러면 그때 되면 전부 다 이제 비혼 외치는 사람도 비혼 좆가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인 동물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런 것 같아. 이런 것들이 흐름에 대해 가지고 뭔가 강한 적개심이나 분노심을 가져갖고 씨발 난 비혼으로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다른 이성 자체에 약간 적대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러나 저러나 그렇게 살게 되면 나중에 지나고 나서 오는 거는 후회밖에 없다는 것들이죠. 이러나 저러나 사람은 누구나 혼자서 살 수가 없고 그리고 싫든 좋든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낫단 말이야. 말했잖아. 창조경제 말했잖아. 그게 사람이 어떻게 자기 거 자기가 혼자서 빨아. 그래도 야 니 거 내가 한번 빨아줄게. 내 거 니가 한번 빨아도 이래도 이게 얼마나 큰 창조경제야. 그러니까 너무 그냥 이게 여러분의 가치관이 못 따라 살아가는 건 맞지만서도 이제 무조건 나 씨발 난 결혼 존나 절대로 안 할까 이런 뭔가 이게 부정적인 생각은 이게 안 가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의 인생이란 건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여튼간에 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빰.